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이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에 대한 이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책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부동산 투자 시장에는 소위 틈새 시장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과거를 좀 회상을 해보시면 2000년 초반에는 오피스텔이 그랬고요. 2008년쯤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020년에는 과연 어떤 부분이 틈새 시장으로 존재하는지 저희 재테크 매거진과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알에셋 자산관리의 조민기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최근 코로나 때문에 많이 또 지금 심려들을 하고 계신데, 자,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좀 건강관리 잘 챙기시고요. 자, 또 이러면 아무래도 좀 많이 움직이질 못하시기 때문에, 자, 이럴 때 또 재테크 공부, 또 여유 시간을 갖는 또 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오프닝에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틈새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 핵심부터 좀 알아보고 또 어떤 틈새 시장이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 그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원래 예상되는 것이 이제 3월 달에 또 추가 대책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지금 2월 20날 추가 대책 이후에 아직까지 추가 대책 나오진 않고 있는데, 자, 이러할 때 이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아무래도 시즌이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럴 때 그대로 규제 정책하는 투자로 갈 것이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이게 2월 20날 발표된 추가 대책인데 역시나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 더 확대를 좀 시켜놓은 상태고, 거기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 세금과 대출에 대한 규제를 했는데, 자, 이 정부에서 이 고강도로 하고 있는 규제 정책의 핵심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라는 세금 강화고요. 두 번째는 대출에 대한, 결국은 자금이 없는 분들은 투자를 못하는, 결국은 자금에 대한 부분을 좀 옥죄겠다라는 대출 규제. 자, 세 번째는, 자, 정부에서 규제 정책은 이 부동산 상품 중에 주택만 들어가는데, 자, 주택을 더 이상 우리가 보통은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장사를 하지 말라라는 바로 요 의미인데, 자, 이 부분으로 과연 그대로 고강도 규제 정책에 부딪히면서 투자를 하고 수익 창출을 할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자, 현재 기준으로 기존 주택 시장을 그대로 순응하면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자, 규제 지역 제한이 걸려 있고요. 다주택자, 주택, 보통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1주택자분들이야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습니다만, 주택 웬만해서는 수익 창출하시는 분들, 2주택, 3주택 되시는 분들 당연한 얘기지만 세금 폭탄, 바로 이 세금 폭탄은 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 자, 이거 피해가기 어렵다는 얘기 드리고요. 자, 여기에 다주택자들, 특히나 규제 지역 안에 다주택자분들은 대출을 경우에 따라서는 1원 한 푼 못 받는 대출 제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과연 이런 규제를 그대로 안고 주택으로 가실 거냐. 자, 지금 신규 이제 틈새 시장은 이게 우리가 보통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자, 투자 지역이 결론은 인구와 정책을 선호하는 지역. 자, 이게 원칙인데, 자, 이런 지역을 무조건 가셔야 되는 거 하나. 여기에 세금, 가뜩이나 지금 규제로 인해서 세금 폭탄되는 부분, 자, 세금 할인 정책이 되는 부분으로 틈새를 찾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자, 대출, 자기 돈,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것보다는 타인 자본을 하는 것이 투자의 원칙이다 보니까 금융 지원이 나오는 바로 이러한
틈새 시장을 좀 겨냥하시면서 이 아무래도 고강도 규제 정책 시즌에는 좀 트렌드 있는 바로 이러한 틈새 시장으로 갈아타는 이러한 전략을 제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은요, 세금과 대출, 주택수 규제 제한으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투자보다는 새로운 틈새 시장을 노려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좀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과연 정말 실제로 이런 시장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시장이 아무래도 전 방위적 빠져나갈 틈이 없이 규제가 굉장히 좀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틈새 시장이 존재를 할까요? 있습니다. 뭐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솔직히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부동산에 대한 뭐 우리가 스터디라고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범위하게 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통은 자기가 속해 있는 시야가 보통 이렇게 앞만 보고 가시는 쪽 시야라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다방면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조금 이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저런 것도 있었나라는 좀 생소한 바로 이것이 지식산업센터라는 좀 틈새 시장 상품이 있다는 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키워드를 보내주셨어요. 지식산업센터. 뭐 몇 번 좀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좀 가능한지 보통 사업자나 법인들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가능한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가능하죠? 자, 일단 뭐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틈새 상품에 대한 부분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러면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자,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용어가 참 우리 딱 듣기에는 생소하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솔직히 낯섭니다. 지식이 들어갔고 산업이 들어가고 센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부동산 사서 수익 창출에 조금 더 돈을 남기는 장사를 하자라는 게 일반적인 용어들인데 갑자기 이게 좀 우리가 조금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좀 고차원적인 용어들이 좀 있는데 자, 이게 IT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이러한 산업 쪽에서 종사하시는 그러한 부동산에서 이 다층형 집합 건축물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의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배경은요. 지금 현재 정부가 4차 산업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고 이쪽에 지금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이 과거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경공업 쪽으로 가다가 이제 중공업으로 가면서 그나마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이 반도체 산업이 육성이 돼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이 도약을 했는데 자,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 5차 산업 쪽으로 지금 이제 육성을 해서 키우겠다라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바로 이러한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4차, 5초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시설이다 보니까 그만큼 아직은 시기적으로 조금 앞서긴 합니다만 향후 미래 트렌드의 투자 가치로서 볼 때는 충분히 이 부동산 쪽에서는 핵심 블루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현재 이러한 산업시설 안에는요, 사람들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숙사, 근린 상가시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는 투자 가치가 있는 부분이 되는데 자, 이 부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항상 공급과 수요에 대한 원칙을 꼭 따르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 5년간을 한번 살펴보면 지식산업센터가 2015년만 해도요, 15년만 해도 19건밖에 인허가, 승인이 상당히 저조했거든요. 자, 그러다가 정부에서 4차, 5차 산업 육성한다 그래서 자, 127건인데 자, 이거 아시겠지만 127건이 많은 게 아니고요. 자, 그만큼 지금 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상당히 지금 적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부분. 자, 아까 제가 분명히 틈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바로 이 지식산업센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제 혜택, 바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되는 부분, 거기에 두 번째는 정책자금이라 해서 대출 제한 없으면서 오히려 풍부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자, 여기에 자, 우리가 보통 상업용은 이제 부가세가 있는데 보통 부가세를 환급받는 게 있고 환급 못 받는 게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 100% 환급이 된다라는 부분. 자,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이런 재산세에 대한 세금과 정책자금, 부가세 환급까지 되는 이러한 틈새 전략으로 또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알짜 틈새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조금 더 이제 한번 비교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지식산업센터라는 상품과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상품. 자, 오피스텔도 상업용이 있고요, 주거용이 있는데, 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자, 이게 둘 다 상업용으로 좀 보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자, 현재 기준으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오피스텔 없다는 거죠. 이게 단순 비교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지식산업센터 쪽이 유리하다. 거기에 정책자금. 자, 우리가 오피스텔도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이거 대출 제한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대출 제한 없지요. 부가세 100% 환급이 되면서 자, 대출 자, 우리가 보통 자기 자본보다는 타인 자본 하다 보니까 한 80% 정도 되는데 자,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충분히 투자, 틈새 상품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니까 조금 지식산업센터가 우리가 생소하다 하더라도요. 자, 이러한 조금 장점들을 잘 분류만 하신다 그러면 새로운 이 틈새 시장에 좀 눈을 뜨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정부가 4차 산업 육성에 좀 힘을 주고 있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게도 이런 기회가 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 새로운 틈새 시장이 될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먼저 세미나 자리가 있다고 해서 설명부터 좀 드릴게요. 자, 요즘 아무래도 단체 세미나가 쉽지 않다 보니까 1대1로 개별 상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자, 상담 접수하신 후에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해주시면 되고요. 장소는 예약 시에 바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예약 필수라고 합니다. 공개 3153-2594번으로 예약하신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김수연 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테크 매거진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틈새 시장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좀 꼽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지식산업센터는 앞서 이사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다층형 복합 건축물로 이 산업시설 외에도 상가와 같은 지원시설까지 입주가 가능한 곳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때문에 세제 혜택과 금융 혜택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다양한 혜택이 쏟아지고 있는 이곳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자세한 팩트체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지식산업센터를 짧게 줄여서 말하는 말입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란 과거 아파트형 공장에서 기업 사옥이나 사무실 등으로 쓰이는 건물을 뜻합니다. 주택시장 규제로 수익형 부동산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면서 규제는 피하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틈새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화 설계와 첨단 시설 등을 갖춘 지식산업센터가 등장하며 보다 편리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양한 지원 시설도 함께 들어서며 단순한 일터의 개념이 아닌 복합 비즈니스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요층은 물론 공급 물량도 증가했는데요. 그러므로 성공적인 지식산업센터 재테크를 위해 입지와 임대료 그리고 배우 수요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과거 이 아파트형 공장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좀 새롭게 변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좀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하느냐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솔루션픽에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입니다. 최근 정부의 핀셋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부동산의 기세는 멈출 줄 모르고 있는데요.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가격도 오르고 거래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배우 수요를 보면 삼성 디지털시티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용인 서해관고속도로와 인접한 광역교통망과 그리고 지하철 분당선이 인접해 있고 SRT와 버스터미널을 통해 서울 광남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곳,
바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입니다. 오늘 만나볼 수원시의 지식산업센터는 핵심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디지털시티와 도보 2분에 위치해 있는 아주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시세는 약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현안단지 바로 앞이라는 우수한 입지를 갖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만나볼 지식산업센터 현장 지역은 바로 수원시 영통구라고 합니다. 그 현장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윤선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인 수원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수원은 수원 화성 외에도 유명한 랜드마크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삼성 디지털시티입니다. 삼세권이라 불리며 삼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이곳, 수원시 영통구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수원시 영통구는 2018년 기준 평균 연령이 36세인 수도권의 대표적인 젊은 도시인데요.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모여 있어 수원에서 가장 집값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수원 영통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현지 중개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수원시 영통구에 찾아왔는데요. 네. 이곳 주변의 부동산들 현황이나 특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원 영통은 삼성전자 본사와 기술연구소가 오래전부터 자리했던 곳으로 탄탄한 배우 수요와 공급 부위 시장이 지역적 특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 수원시 영통구 주변의 투자 가치나 미래 가치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수원 영통의 투자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영원공원 개발 사업 및 목선전철인 원천역 개통 등이 호재로 수원 영통의 미래 가치는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하철역 개통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동산 종류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 규제가 주택시장에 집중되면서 비규제이자 비주거 상품이 반사 마이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형 부동산 중에 지식산업센터를 추천해드립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는 부동산인지 현지에서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관계자를 만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지식산업센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이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이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저금리 시대에 각종 부동산 규제 등으로 수익형 틈새 상품이 지식산업센터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피스 수준의 업무 환경을 갖추고 있고 업무 효율 증진을 위한 특화 설계가 적용되어 있어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게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수원 영통구 원천동의 입지나 교통편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삼성전자의 발전과 함께한 수원시 영통은 삼성 디지털시티의 풍부한 배후 수요를 품고 있어 생활 인프라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등의 사통팔달 이동이 편리한 교통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뛰어난 생활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 조건까지 갖춘 이곳 지식산업센터를 주로 어떤 분들이 주목하면 좋을까요? 지식산업센터는 부동산 대출 등 정부의 규제 정책에 제외되어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신 모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또한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제외라는 반사 이익은 물론 다양한 지원 혜택까지 받고 있다는 지식산업센터. 인근에 위치한 분양 홍보관에도 들러 왜 이토록 인기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 지식산업센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와 봤는데요. 이곳은 주로 어떤 분들이 찾아오시나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아파트 시장에 집중되면서 최근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높은 임대 수익과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노후를 대비하시려는 분 또한 실입주 기업과 고수익 투자 목적의 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곳 지식산업센터의 메리트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걸까요? 네,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대출 환경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 투자 시에도 안정적이고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하며 입주 기업들과 장기 임대로 다른 수익형 투자 상품에 비해 관리가 편합니다. 부동산 규제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으시다고요? 연이은 주택시장 규제로 인해 아파트, 오피스텔의 대체 상품으로 이 지식산업센터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세제 혜택과 더불어 대기업 산업단지의 풍부한 비즈니스 인프라와 배우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곳 수원시 영통구. 주목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윤선아였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하면은 바로 가장 먼저 좀 떠올리실 곳이 삼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삼성이 수원시를 연고로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삼성 디지털시티가 위치하고 있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입지 한번 만나보셔야겠죠. 네, 뭐 일단 입지 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좀 특별한 틈새 시장에 바로 이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우리나라 그래도 제일 대기업인 삼성이 있는 수원입니다. 자, 수원 안에서도요. 자, 이 삼성 디지털시티라고 하는 바로 이 구역 바로 인접해 있는데 이게 도보 1분 정도 거리 위치하고 있거든요. 자, 그만큼 자, 이 삼성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는 자, 기본적으로 일단 인구가 모이면서 정책이 들어오고 수요가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부동산에서 투자 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바로 그러한 입지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요. 수원이라 그래서 또 뭐 교통이 어렵다? 아닙니다. 자, 여기는 지금 분당선이고요. 바로 인접해서 영통역이 바로 또 위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지하철 교통도 있고요. 자, 일단 기업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대중교통은 워낙 사통팔달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부분도 아주 넉넉하고 바로 또 인접해서 비록 주거 공간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바로 이런 곳에도 이 큰 대규모 공원, 영흥공원이 또 인접해 있어서 이 아무래도 거주 환경, 특히나 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인데 자, 여기 서울에서요, 뭐 수원이 먼 거리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아시겠지만 KTX가 또 들어가 있고 경부고속도로 큰 도로가 있고 바로 또 용인 서울 간 고속도로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수원까지 가는 이 시간만 볼 때 30분이면 왕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가까운 서울 접근성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좀 자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좀 한번 좀 조금 더 넓게 좀 보게 되면 바로 여기가 이제 삼성 디지털 시티인데 기본적으로 삼성이 들어가면 이 관계된 협력업체만 들어가는 수요가 만만치 않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산업, 특히나 지식산업센터의 임대 수요. 자, 여기는 거주하는 임대 수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산업, 이 4차 산업을 이끈 기업체들이 임대 수요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대기업의 산업을 육성하는 바로 기업체군으로 몰려있는 곳이 바람직하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 이 위쪽으로도 보면 여기 지금 새로운 또 노선 하나가 또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철도 노선인데 여기에 바로 원천역이 새로 추가로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교통에 대한 호재까지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바로 인구 임대 수요라는 점을 제1순위로 좀 강조드리니까 뭐 입지에 대한 부분 뭐 제가 굳이 얘기를 안 드려도요. 뭐 최근 한 2, 3개월 동안에 수원 쪽에 특히 주택가격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서 2월 20날 추가 대책이 조정 대상 지역 수원 더 추가로 확정됐다라는 거 아마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만큼 수요자들이 몰리는 곳이 바로 이 수원이라는 입지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점도 하나의 장점으로 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입지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배후 수요는 두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영통하면 사실 많은 인원이 굉장히 좀 거주하고 있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도시적으로 시설도 사실 좀 잘 갖춰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도 또 계속해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호재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제가 항상 뭐 이 방송에서는 주로 서울의 역세권, 자, 이게 좀 특정 지역의 원칙적인 얘기를 제가 좀 많이 꺼내드렸는데, 자, 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지만, 자, 실제 수원에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수원시에 대한 이 개발 구상, 이거는 이제 수원시가 2030년간 이 계획이 된 수원 이 도시 플랜이라고 하는 이 계획에 보면은요. 자, 수원도 동서남북으로 한번 나눠보면, 자, 이 가운데는 수원 이 화성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 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문화 관광으로 해서 이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면서, 자, 이쪽 지금 동쪽이 되는 것이 바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 여기가 좀 전에 얘기했던 삼성이 들어오는 바로 오늘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 입지인데, 자, 여기가 지식 기반 융복합 산업을 육성시키는 동네라는 거죠. 이미 이쪽에는 삼성이라는 이제 대기업과 굵직굵직한 기업체들이 모여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점점점 더 확대가 되는 바로 그러한 입지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수원 도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 확대되는 성장축을 보면 동서로, 남북으로가 아니라 동서로 가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이미 발달이 되고 이미 확충돼 있는 것은 바로 동쪽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동쪽 쪽에 투자의 컨셉을 더 갖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이 수원 자체가 아까 제가 교통이 사통팔달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미 이제 분당선이 좀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또 신분당선이 또 지금 공사를 또 하고 있고, 여기에 또 하나가 지금 아까 말했던 인덕원에서 들어오는 바로 또 이 새로운 교통 노선이 또 하나 있다 보니까 이 충분히 새로운 교통에 대한 호재까지도 같이 있으면서, 자, 여기에 도로 쪽을 좀 놓고 보면, 자, 기본적으로 경부선, 용인간, 서울 용인간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지금 내부에서도 이 국도를 아무래도 기업체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더 산업도로의 확충이 더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최근 이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 3개월 동안에 이 아파트라든가 주택의 거래, 가격 이런 부분이 갑자기 급등을 한 지역, 바로 수원, 용인인데, 그중에 수원 지역 쪽을 좀 놓고 보면, 자, 여기가 총 지난해입니다. 2019년 기준 2020년, 그러니까 바로 1년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자, 이 건수가요, 이게 지금 몇 배가 뛰었냐면 2배에서 3배가 뛰었어요. 그만큼 수요자들이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유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게 좀 하나가 큰 변수가 뭐냐?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이 사고 팔고 한 게 아니고요. 외지인들이 투자로 들어오는 건만 놓고 보시더라도 이것도 기본이 2배 이상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만큼 집중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곳을 공략하라라는 것이 제 원칙이고, 자,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는 투기 아니냐, 가격이 급등하니까 2월 20날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더 추가로 확충하면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 수원, 장안, 특히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삼성 쪽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바로 여기를 더 집중하기 때문에, 자, 제가 또 이 방송상 항상 얘기하는 게, 정부가 투자 규제라든가 이런 거로 집중하는 곳을 더 투자하는 쪽으로 더 지켜보라고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그만큼 몰리는 곳이 더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틈새 상품과 틈새 규제 지역의 두 가지가 맞물리다 그러면 충분히 호재에 대한 부분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로 인해서 수원시의 상승세가 이어지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좀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는요, 주택 시장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 다들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자, 이 영통구에서 부동산 재테크를 원하시는 분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좀 접근하시면 좋을까요?
네,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틈새 시장의 몇 가지, 아까 세 가지 이 바로 원칙을 좀 지키셔서 좀 투자의 전략인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지역 시세, 특히나 이 상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1억 6천만 원에서 한 1억 7천만 원. 자, 이게 상업용이다 보니까 부가세가 포함입니다. 그런데 부가세 100% 환급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더 다운이 될 거고요. 자, 현재 월세 기준으로 보면 시세가 보증금의 월세 약 한 65만 원 정도 되고요. 자, 대출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타인 자본으로 활용하신다 그러면 내 자금 약 한 4,500에서 5,500만 원 가지고 투자가 되는데 자, 여기 분명히 제가 얘기 드렸던 하나는 세금, 자, 감면이 되고요. 하나는 대출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 자, 이 두 가지 특혜만 받는다 그래도 상당한 수익률 개선에서는 우선시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점들을 꼼꼼히 잘 살피셔서 이 투자에 대한 기회 이런 부분들 선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조민기 기사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살펴본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